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는 또 추석이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엔 제가 방송을 한 편 정도 할 수 있으면 제가 시간을 내서 한 편 정도 준비를 하고, 좀 가급적이면 뭐 급격한 좀 시험 준비하도록 하고요. 뭐 그렇지 않고 좀 평탄한 장이다 하면은 방송이 없을 수도 있는 점 한번 양해 말씀 먼저 구하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하고 금 시장 이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체인링크가 얼마 전에 이제 또 많이 하락을 했다가 또 급격하게 한 30 몇 프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올라왔는데, 체인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불장에 진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메이저 코인들이나 뭐 많은 코인들이 오를 거예요. 이렇게 변동 크게 오를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됐는지, 저도 체인링크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매매를 최근에 그 제 경험담 같은 거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상승장 때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사실 이런 큰 변동성 때 코인을 높은 가격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XRP 차트도 보고 알트 시총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이 정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째로는 뭐 업비트 현재 시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여기 박스로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큰 움직임 속에서 1차, 2차, 3차 반감 기통에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예상으로는 지금 뭐 이 반감기가 사실 뭐 어떤 분 분석에 의하면 대선하고 겹쳐서 대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오른다, 반감기 지나서.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반감기 지나고 이렇게 가격 상승이 2022년 그리고 뭐 더 길어지면 좀 더 템포가 길어지고 각도가 점점 이렇게 높았다가 점차 옆으로 눕거든요. 예전에 제가 각도 설명을 드리는 한번 방송도 있었는데, 각도가 점차 눕는다. 당연히 모든 자산 시장은 초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대신에 시총이 작고, 그리고 시총이 무거워질수록 이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해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각도가 조금 더 완만 누우면서 시간을 더 길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때처럼 지금 딱 이런 4년 주기에서 뭐 5년 주기로 넘어가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던 반감기 이후에 상승하는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반감기 이후에 상승이 있을 것 같고, 2022년 지금 잡고 있는 건 그 정도인데, 2022년, 2023년 뭐 이 정도까지, 좀 만약에 올해나 내년에 상승을 늦게 시작한다라고 하면 2023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상승이 생각처럼 이제 빠르게 4년으로 해서 거의 이 정고점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만약에 도달을 하는 근처까지 온다라고 하면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전처럼 4년 주기 사이클로 들어갈 것 같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 여기가 CME 갭이에요. CME 갭인데, CME 갭을 요번에 갑작스러운 좀 하락이 있을 때 이렇게 좀 급격하게 빠졌었잖아요. 뭐 사실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도 많이 싱숭생숭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까지 지금 또 닿지는 않았어요. 여기까지 닿지는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터치를 하느냐 아니냐 그건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아직은 몰라요. 이게 뭐 여러 분석가들, 뭐 저도 분석하시는 분들 여러 개 보기도 하고 하는데, 뭐 이게 A파, B파, C파였다 이제 반등파 나온다는 사람도 있었고, A파, B파, 이제 C파가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서 불규칙 파동이 나오다가 빠진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데 거의 대부분 틀려요. 다 틀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던 사람도 뭐 여기서 불규칙으로 나오니까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뭐 사실상 3할 정도 맞추면 진짜 잘한다고 하는 거라고 하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가 맞냐 틀리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냥 시나리오만 생각하시고 마음을 잡으시는 데 정도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이걸 맞출 이제 능력도 없고, 그런 뭐 제가 이제 차트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만약에 여기 온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말고 이제 다른 알트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가격 하락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추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까지도 빠진다 그러면 만약 여기서 추매를 해서 그 달에 살, 이제 제가 원화가 이미 다 여기서 추매를 했다, 그것도 선택이거든요. 늘 한 달 안에서도 언제 사느냐, 그랬다고 하면 여기서 살 걸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조차 공포에서 못 산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한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면 이때 샀나 이때 샀나 얼추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나중에 생각 안 하고 대부분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때 사서 마이너스네,
하면서 멘탈을 흔들려 해요. 그러니까 되게 길게 보셔야 되는데 짧게 보면 굉장히 모든 투자가 힘들고 모든 거 다 먹으려고 하면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데 마음을. 네, 이제 제가 뭐 카톡방이나 뭐 텔레그램 이런 데 몇 군데에서 이제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방들도 있는데, 그래서 보면 대부분 막 굉장히 급등하는 코인들, 요새 뭐 디파이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거 해서 막 손절을 하고 마이너스 몇십 프로인데 복구 안 될까요? 뭐 이런 거부터, 여기서 추매를 했는데 더 빠졌네요, 망했네요부터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냥 느끼는 생각이, 인간의 기본 그 심리 자체는 그냥 탐욕이 기본 장착인 것 같아요. 투자 시장에서 그냥 모든 거 다 먹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남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투자는 결국에 그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하고도 사실 비교하고 남의 계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본인하고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CME 기업 간다 그럼 다른 알트들 같은 경우, 지금 저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계속해서 제가 코인을 투자를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금 비중을 늘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또 간다라고 하면 현금 비중을 또 여기서 조금 더 사겠죠. 이런 데서 사고. 근데 이제 매달 사는 물량은 또 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체인링크 얘기를 좀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체인링크가 되게 좋은 그 교보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딱 그 여러분들이 상승장이 됐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다른 코인에 비해서. 그래서 상승장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100% 수익 나서, 한 2년을 기다려서 100% 수익이면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은 막 진짜 거의 어깨까지 들고 간 사람은 뭐 50배, 100배 만약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안 산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들 거거든요. 샀다가 일찍 판 게 막 10배, 50배씩 올라가면. 그래서 캐니링크가 그거를 딱 심리를 보기가 너무나 좋은 그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체인링크가 요때 한 6,000원 이때부터도 거의 마이너스 73%예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때 거의 5불에 이때 해가지고 이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한 2불에 팔았어요. 그러면 얼추 막 한 이때 샀던 사람이면 한 4배 먹고 팔은 거예요. 한 4배 먹고 2불에 팔았는데 더 빠져서 팔길 잘했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길래 어떻게 가나 하나 하는데 출발을 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떨어지는 것 같아, 못 샀어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놓치는 거죠. 지금도 또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최근에도 제가 매매한 거랑 같이 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8,000원대에 제가 사고 빗썸 이제 업비트에서 상장 펌핑을 우연히 이제 잘 매도를 하고 수량을 또 늘려서 한 12,000원, 11,000원 뭐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샀었거든요. 평단이 그 정도에서 물량을 또 많이 늘려놓은 상태인데, 여기도 보면 요번에 여기서 거의 고점부터라고 하면 거의 하락이 마이너스 63%거든요. 뭐 이때까지만 잡아도 마이너스 50%, 그죠? 그리고 이때까지 마이너스 63%.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추매를 어디서 더 했었냐면, 제가 여기서 12,000원, 이제 13,000원, 12,000원 이 구간에서 했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볼게요. 여기서 A파, B파, C파가 나왔다고 칠게요. 이 차트는 정말 보기 나름이에요. 그냥 나중에 그려진 거에다가 그냥 그리기 나름인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 대부분은 A, B, C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면 2결 A, B, C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A, B 하다가 C가 아직 안 끝나고 뭐 불규칙 파동해서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럼 뭐 해석하기 진짜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추매를 했었는데 이게 이만큼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매를 했었는데 40%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추매했는데 이제 미스했다, 나도 욕심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 내가 팔 가격 보는 가격은 훨씬 더 위이기 때문에 뭐 별 상관은 안 하니까 저는 멘탈이 흔들리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서 그런 건 없었지만, 어찌됐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서 그냥 조금 사고 더 걸어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어놔서 사는 거, 저도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그냥 한동안 여기서 횡보를 하니까 안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어차피 내가 팔 가격은 위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낮아졌다 가나 여기서 가나 어차피 나는 여기서 멘탈이 나가거나 뭐 손해가 좀 몇 프로 단기간 났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여기서 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나중에 뭐 XRP든 뭐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계속 이제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런 식의 62% 조정들이 막 나와요. 뭐 이거 체인링크야 워낙에 좀 세력들이 95% 들고 있나 이렇게 하고 좀 조금 더 다른 메이저보다는 그나마 가볍기 때문에 얘도 메이저지만 그래서 변동이 더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마이너스 50%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이럴 때 팔았어요. 더 빠질 것 같아서 수익 실현하려고 팔았는데 더 빠지네. 그래서 잘 팔길 잘했다 했는데 갑자기 체인링크가 이런 식으로 올라. 그러면 나 여기서 다시 살래. 그러면 거래 수수료만 나가고 여기서 그러니까 뭐 말하기 나름이에요. 여기서 더 빠지는 걸 대비해 가지고 나는 여기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모든 거는 투자는 선택이고 다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정지향적으로 내가 수익을 챙겨가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많이 올라갈 때 중간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뭔가 나 여기서 수익 실현해서 마음을 편한 안정감을 취하고 이런 걸 상관없고 나는 어느 정도 그냥 한 긴 호흡으로 들고 가겠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큰 파도의 거의 끝자락까지 갖고 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안 가고 중간에 가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이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 수익 실현을 뭐 다른 이렇게 매매하시는 사람들은 조금씩 해서 수익을 그나마 거뒀을 텐데 이 사람은 여기서 만약 됐을 때 하면 수익을 못 거둘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 덜 거둘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먹는 건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건 다 선택이고 이게 모두가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장점을 뭐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제가 하는 사실 매매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큰 시장의 파도를 보면서 그냥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더 빠질 수도 있다. 여기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제가 그어놓은 선은 여기를 예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몰라요. 이게 체인링크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뭐 여기선 맞고 또 돼서 여기를 다시 맞고 좀 하다가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 그럼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세력들이 우리가 앞으로 출발할 그 차의 그 연료가 생각보다 덜 채워졌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더 털어내야 되는데 덜 채워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고 더 빼는 거죠. 여기까지 뺐다가 그 다음에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결국에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여기서 잡을래 해서 한 방에 다 여기서 한다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되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어도 그냥 나 여기서 살래 그냥 사고 만약에 좀 빠지면 뭐 마이너스 20-30% 감내하지 어차피 뭐 몇 달 지나면 올라갈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하니까 그냥 여기서 들고 있으면 여기서 사나 나중에 가격이 이건 뭐 체인링크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그냥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이 나중에 더 올라갔어요. 체인링크가 막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 하면 여기서 샀나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면 얼마나 그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에 저는 여기에 막 온갖 정신을 몰두해 갖고 여기서 막 분봉을 봐가면서 막 아니면 몇 시간 봉을 봐가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손절 다시 내려갈 때 다시 여기서 또 손절 또 내려가네 또 손절 근데 추세 이제 뚫었다 여기서 다시 매수 그래서 여기서 들고 있는다 이러면 계속해서 손절했던 게 진짜 프로가 아니면 그 손절과 이제 매수 타이밍을 진짜 칼같이 이제 기계처럼 안 하면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이런 차트 매매를 추종을 하다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깡통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너무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차트 매매 스킬에 대해서 정말 뛰어난 감각이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자꾸 본인을 믿고 매매를 하는 거죠. 손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깡통을 차는 건데 사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뭐
어떤 사람이 2017년, 16년 이럴 때 군대 가기 전에 코인을 넣어놓고 군대 휴가 나와서 갔다 왔는데 몇백만 원이 몇 억이 돼갖고 이제 판 사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왜 일어나겠어요? 그냥 사실상 그 사람이 갖고 있었으면 계속해서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그 큰 흐름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뭔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는 건데, 그게 되게 바보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선택하실 때 본인의 그 깜냥과 본인의 투자 그 스킬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하셔서, 만약 내가 진짜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그냥 다 차트 매매를 하셔서 하시고, 그게 만약 안 된다고 하시면 적당한 메이저를 들고 그냥 꾸준히 들고 가면서 그냥 분할로, 그럼 내가 좀 투자 체력이 돼서 그 돈은 빼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냥 꾸준히 한 2년 정도 지금 앞으로부터 들고 있으면 암호화폐 시장이 4년 주기 사이클로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큰 돈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메이저 코인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이저는 재미가 없으니까 빨리 변동성이 큰 거에다 돈을 박아서 그런 상승장이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대부분 그냥 단타하고 잡코인 하다가 대부분 날리는 거죠. 뭐 아이코 하다가 많이 날라간 거, 요번에 디파이도 지금 한창 이런데, 분명히 메이저가 내년이든 이제 상승장이 와서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 그때 분명히 후회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예요. 아, 그때 그냥 이더리움 들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더리움을 디파이 어떤 코인으로 바꿔갖고 다 날라갔네. 와, 그거 지금 휴지 됐네. 대부분 이런 사람들도 속출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그 투자 세계는 늘 똑같은 게, 예전 주식시장 때부터 똑같았던 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그렇게 탐욕을 쫓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자기 돈을 갖다 주고, 그 눈먼 돈을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가져가고 또 세력들이 가져가고, 그게 무한 반복인데, 뭐 아무리 사실 이거를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큰 구독자 가지신 분들도 있고 많은데, 이야기해 봐야 결국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계속 이야기하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제 채널에 뭐 이제 크지 않은 작은 제 채널이지만 여기서도 댓글로 사람들이 뭐 이야기 주시고 하는 것들 보면 늘 좀 안타까운 게, 그냥 사람들은 대부분 빨리 돈 벌 수 있는 걸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빨리 돈 벌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데, 또 뭐 저희 멤버십 분 중에 얘기해 주신 어떤 분이 빨리 돈 벌 수 있는 길은 부모님이 주시는 돈 뭐 그 정도다 뭐 이런 거란 이야기를 제가 옆에 기억이 나는데, 그냥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은. 그 조건 없는 사랑. 그런 거 외에는 사실 빨리,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빨리 돈 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뭐 진짜 정치적으로 부패를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이런 건 빨리 벌겠지만 결국에 다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도구로.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 시장에서도 빨리 돈 벌 수 있는 길은 그냥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쉬운 이유가, 남들의 수많은 단타를 하고 탐욕에 젖어서 아무 기술도 없이 단타 매매를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나한테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마음만 잘 먹고, 그리고 굉장히 흐름을 잘 보면서 메이저한 코인들 그리고 메이저한 주식들 이런 데 투자를 잘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뭐 흐름은 글로 가는데, 그리고 코인 시장 자체는 제가 뭐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드렸지만, 뭐 한국 주식 같은 경우 코스닥을 아직도 뭐 복구를 못했죠. 예전에 코스닥이 뭐 한 2000인가까지 아마 찍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고 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복구 못한 데 많고, 하지만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갱신해서 왔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 그 주식 시장에서도 그 나라가 혁신을 못하고 그 세대를, 그러니까 산업 자체 군을 3차에서 4차를 이렇게 이끄는 나라가 아닌 다음에는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하고 올라가고 박스하고 올라가는 우상향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코스닥도 아직까지 복구 못한 이유가 그렇고, 여러 유럽이든지 뭐 동남아시아 증시라든지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이 비슷하다고 보냐면, 코인 시장 자체는 4차 산업의 핵심 시장이고 모든 이제 돈의 흐름이 앞으로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식으로 박스 만들고 또 저점을 마이너스 한 60% 하다가 또 올라가서 또 만들고 또 올라가고, 이거를 그려 나가는 게 결국에 미국의 지금 주식시장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코인 투자를 안 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 코인
투자하시는데 그 뭐 비트코인 차트 이런 걸로만 볼게요. 이런 걸로 보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식하시는 그냥 한국 주식이나 뭐 미국 주식을 하던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산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와, 아직 한참 더 바닥을 다지고 뭔가를 해야 이게 정고로 올라갔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부분 주식하시는 사람들은 여기 갔다가 이거 뚫기 어렵다, 다시 내려온다, 쌍고점 만든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 이제 좀 다르게 보는데, 코인 시장은 지금 미국의 증시 시장과 굉장히 유사하고 이쪽하고 비슷하고, 코인 시장이 다른 뭐 한국 증시 박스피나 뭐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랑은 다르다고 봐요, 전. 그래서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다음 세상의 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박스를 올려 나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년 주기 사이클에서 아까 이야기 드린 이것도 지금 미국의 증시 나스닥과 굉장히 유사한 이런 흐름이죠. 계속해서 우상향. 만약에 이게 뭐 한국이나 뭐 아니면 유럽 딴 데랑 비슷하다고 하면 여기 고점 못 넘고 시총이 더 안 늘어나고, 이렇게 여기 고점 못 넘었겠죠, 여기를.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여기 딱 2017년 딱 그 전에 고점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넘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가 지금 한 300조 뭐 이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예전처럼 3천조 넘어서 3경도 가고 30경도 가고 올라갈 거라고 봐요. 이거는 그냥 시총의 그 기업의 시총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돈의 단위, 그 지금 달러는 엄청나게 몇천 조씩 찍어내잖아요. 그 돈을 찍어내는 게, 그 돈의 바구니 찍어내는 거를 코인 시장이 요만한 데다가 기득권이 여기에 99%를 지금 다 가지고 있죠. 코인 시장이 탈중앙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을 자꾸 탈중앙화라고 하는데, 그거는 금융 세력들이 그냥 돈을 바꿀 건데, 탈중앙화라고 해서 돈이 이제 앞으로는 건전한 돈이고 돈은 앞으로 탈중앙화에 기득권이 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냥 포장을 하기 위해서 탈중앙화라고 하는 거지, 이미 코인들은 그냥 이 돈보다 훨씬 더 중앙 집중화돼 있거든요. 그건 뭐 제가 하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안 할게요. 여기 더 집중이 돼 있고, 요만한 데를 여기 돈 엄청 찍어낸다, 여기다 갖다 부어요, 바구니를 계속 부어. 그러면 얘가 요만한 돼지였던 애가 계속해서 커가지고 이만해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걸 여기다 부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산을 대부분 갖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부동산부터 뭐 현금부터 모든 게 많았던 거는 당연히 돈을 여길 마구 찍어내니까 같이 절하가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일어나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의 자산의 양극화는, 여기는 기존 중산층들은 더 돈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걸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근데 기득권들은 여기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전화를 일으키면서 여기서 무한히 그들이 찍을 수 있는 돈의 파워로 일로 부어요. 그럼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지금 그 부의 이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사실 더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게, 미국의 달러를 위협하는 뭐 중동의 석유, 이제 중동끼리 거래하는 석유 새로운 기축 통화를 만들려고 했다가 뭐 중동 전쟁부터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죠. 그래서 미국이 결국에 전쟁을 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 다 기축 달러를 위협하기 때문이었는데, 요번에 중국하고도 또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미국이 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애들은 가만히 둘까요? XRP 수많은 거 나오잖아요. 당연히 거래소 제재하고 그냥 한 번에 다 이거 그냥 불법 화폐로 해가지고 그냥 다 이거 거래소 철퇴 매기고 그냥 제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다 닫을 수 있는데 왜 이거는 10년 넘게 그냥 둘까요? 그리고 미국의 그 정보기관 CIA나 엄청난 그 기관들이 왜 사토시를 못 찾을까요? 비트코인에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죠. 당연히 이거 사토시는 저는 금융세력이 만들었건 아니면 그 어떤 특정 여러 그 프로그램 집단이 만든 거를 금융세력이 손을 대서 새로운 게 나왔네, 이런 게 나왔으니까 가져가자,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에 이 미국이 기축통화만 건든다고 하면 다 때려잡는 미국이 자기가 주권도 없는 비트코인을, 또 중국이 비트코인 뭐 채굴장도 많고 이런 거를 왜 안 때려잡았을까라고 하면, 결국에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상징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들도 이건 키우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금융 세력들이 실제 자기네들이 태동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앞으로의 세상, 글씨가 계속 안 써지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이 주도하는 코인들로 미국이 새로운 통화 시장의 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그냥 상징적이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간다. 얘가 이제 실사용으로 가긴 전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 주도하는 엄청난 암호화폐 기업들이 좋은 게 많죠. 그래서 그 중에 당연히 리플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냥 뭐 할 테면 해 하고 두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전체적인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역사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뭐 인문학 책 같은 경우도 가끔 보면 되게 이런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미국이 여태까지 역대 전쟁을 일으킨 히스토리만 해도 여러분들이 구글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이런 미국의 사실 달러를 위협하는, 리브라는 또 달러를 위협해서 유럽이랑 뭐 미국 의회에서 다 못하게 하는데, 이런 건 그냥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는 그림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값을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금하고 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선 지금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지난 고점 아래서 지지받던 선, 여기까지 저는 빠지고, 뭐 가격 예상은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다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금값은 저는 달러 인덱스가 낮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금값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금 투자를 제가 권하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 지표가 요새 굉장히 동기화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다. 그래서 요 지점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게 한 요쯤 올라오겠죠. 뭐 여기서 해서 다시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 전체적인 큰 트렌드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치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 한 119까지, 여기 거기서 뭐 120까지, 초기에는 1986년에, 그 다음에 2001년에 120 정도까지 갔다가 2008년도 이때 이제 위기 때 71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지금 이제 올라와서 요새 한 92 뭐 이 정도 와 있는데, 요게 단기간적으로 지금 저도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이평선들 엄청 몰려 있잖아요. 여기까지 좀 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맞고서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더 못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흘러내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여기 장기 이평선 맞고 올라와 준 건데,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장기 이평선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장기 이평선 이런 식으로 쫙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면서 고무줄이, 제가 고무줄을 표현하는데 쫙 펴졌잖아요. 쫙 펴지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면서, 이때 2017년 때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올랐죠. 달러 인덱스가 빠질 때 비트코인이 쭉 올라오고, 이렇게 쭉 빠지면서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다시 고무줄이 또 모여요. 그래서 지금 고무줄이 이렇게 모였다. 그래서 여기로 봐서 이게 다시 이렇게 100 이대로 가냐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지금 달러를 엄청나게 지난 2008년 10년 동안 찍어낸 걸 요번에 뭐 한 거의 2배가량 또 찍어냈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사실상 돈을 안 찍어내면은 이 구조에서 굴러갈 수 없는, 왜냐하면 돈 찍어낸 거 대비해서 화폐 유통량이라는 게 있어요. 통화 승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 자체는 떨어지고 있어요. 급격히. 그 말은 뭐냐면 돈을 엄청 찍었는데 그 돈이 다 굉장히 돈 많은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묶여 있다. 그리고 시장이 돌지 않는다. 통화 승수가 이제 안 도는 건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찍어야 되고, 돈의 효율이 찍어도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돈을 아무리 찍어도 효율이 안 나오니까 재정 정책으로 가자. 그래서 뭐 기본소득제나 아니면 뭐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생활비 같은 걸로 막 이제 지원금 같은 거 주고, 이런 게 훨씬 더 적재적소에 돈을 찔러주는 거니까 이제 정밀 타격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돈을 주니까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재정 정책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걸 보면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무줄이 모여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여기 모인 거 힘을 받고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봐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요번에는 요때 2017년 때 이만큼 했을 때 이런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 채널 중반 아니면 좀 더 하면 여기까지, 이런 정도까지 요번에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한 2022년 3년까지 해서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전반적인 흐름과 해서 맞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들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알트 시총 차트예요. 이제 비트코인 제외한 차트인데 여기도 볼게요. 보면 예전에 그어놓은 선이에요. 예전에 그어놓은 선이고, 예전에 그어놓은 선에서 거의 대부분 다 그 저항과 지지선에서 움직여요. 그때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이게 한번 전체적인 그림 이거거든요. 이때 한번 여기 하나 여기 그 여기인데 지금 요번에 두 번을 지금 딱 맞고 그리고 올라와 줬어요. 여기 올라와 줬는데 요번에 여기를 지지를 하고 이 선을 지지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러면 진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럴 때 뭐 이더리움, XRP 이런 것들이 메이저 알트들이 크게 올라와 주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지지해 준다고 하면 이제 이 아래 박스로 안 가고 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늘 이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뭐 차트 잘 보시는 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다들 아시는 거지만 이런 오랜 기간 아래 박스 있는 경우를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때를 벗어나고 나면 장기 평선이 다 아래 내려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가격대가 이 몇백일의 평균 가격이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있던 사람들 대부분 거래량이 그 손절을 치고 많이 나갔다는 거고, 또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은 물을 타 가지고 평균 가격을 낮췄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그게 이동 평균 이동 평균 가격선에 이제 갖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인데, 그럼 이 장기 평선들이 여기 다 모이고 지금 정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 눌러서 이제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에너지 모은 것들, 이제 여기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위에 같은 경우는 다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뭐 유론선, 뭐 거래량은 지금 안 나오지만 거래량을 뭐 볼륨을 이제 넣어 봐야겠죠. 이때 요만큼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매집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고, 사실상 여기서도 세력들이 제가 고점에서 다 못 턴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다 털면 시장이 망하고 시장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되면 다 털 수 없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거래량 이만큼 나왔고 지금 최근에도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실 여기를 넘어서 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 여기, 그 다음은 또 뭐 이런 데 볼 수 있어요. 정보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런 식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 형태로 갈 수 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구간을 못 버텨서 여기서 털어져 나가는데, 그냥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이때부터 이제 투자를 대충 시작을 했다라고 할게요. 이때부터죠. 저도 이때부터 비트코인 샀으니까 700만 원 이러면 그냥 이때부터 뭐 샀는데 빠졌어요. 그럼 또 매달 꾸준히 사. 근데 이때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크립토 공포지수 다들 볼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늘 탐욕 구간에 막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 이때는 좀 쉬어요. 이때 그냥 쉬어주는 게 좋죠. 내 자산이 대충 평단이 여긴데 여기까지 올라갔네. 기분 좋아요. 보다가 또 빠져요. 그러면 이때부터 또 매달 꾸준히 사. 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공포지수 간다라고 하면 좀 덜 사고 하다가 이럴 때 또 사요. 그런다고 하면 대충 평단이 뭐 거의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치면 한 500만 원?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미 수익권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마음이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뭐 암호자산 시장에 이때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때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수익권이 아니다라고 하면 투자를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차트 매매를 막 열심히 하셨는데 이때 들어왔는데 수익을 못 냈다 하면 그거는 투자를 잘못한 거죠. 아니면 본인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실력을 맹신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한번 지금쯤 내가 대충 언제 들어왔는데 나는 수익인지 아닌지 보고, 만약 그렇다 어떻다 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그 깜냥 테스트를 한번 평가를 냉철하게 해보셔야 돼요. 내가 차트 매매하는 내 손을 너무 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진짜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XRP 차트를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해보면 2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또 길어졌네요. XRP 같은 경우도 이제 볼게요. 이게 이제 로그 차트인데 예전에
하락 이제 상승하기 전에 2015년대 이때도 중간에 계속해서 중간을 지지하는 선이 여기였고 바닥선은 여기였어요. 사실 바닥은 여기였고 여기는 아래 하방 오버슈팅을 한 경우고 왔다 갔다 하고 위에 똑같이 지금 320원 선 여기에요. 320원 선을 계속해서 맞고 못 넘다가 넘고 한 번 더 눌러주고 그 다음 올라갔었잖아요. 예전에도 비슷해요. XRP는 늘 리또 속이고 진짜 힘들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요. 진을 빼요. 전 지금도 똑같다고 거의 100%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도 하고 제 자산의 큰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인데 여기도 지금 중간 선이 이쯤이에요. 이쯤이고 바닥선 여기 코로나 때 여기 이제 150원 정도 선이고 여기서 똑같이 320원을 맞고 여기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 드렸지만 뭐 10월이든지 11월에 이제 그 스파크 그때라든지 아니면 뭐 내년이든지 이런 박스 이렇게 가다가 한번 뚫고 만약 여기서 안착을 한다 하면 그 다음 520원에 안착하고 가든지 아니면 진짜 뭐 이더리움처럼 안착하고 천천히 올라가든지 아니면 예전 XRP처럼 여기서 이거를 뚫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720원 가가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도 제가 단기적으로 XRP가 얼마까지 갈 건지 이런 얘기는 저도 조심스럽고 저도 이야기를 드리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500원, 700원 이런 가격은 지금 이더리움이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현실성 있는 금액이고 XRP를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었고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인데 이 방송 보고 만약에 관심이 간다고 하시면 절대 관심을 가져서 지금 투자를 하시면 깡통을 차시기 진짜 쉽상이니까 XRP는 함부로 건들 수 있는 코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기라고 하고 있는 점점 사기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제가 딱 보고 있는 두 개의 장기 이평선 선만 딱 보면 장기 이평선 선이 예전에는 다 여기 맞고 떨어졌죠. 여기 한번 맞고 떨어지고 여기도 맞고 거의 못 뚫고 떨어졌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때는 뚫고 올라가서 한동안 안착을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또 빠진다. 이런다고 하면 장기평선 더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박스를 도전하면 시작부터 이 스프링을 밟고 그 다음에 이 선을 밟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가질 수 있는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예요. 세력 AI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꾸 시간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하는 게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든 거지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내가 여기 투자한 돈 자체를 빨리 꺼내도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냥 난 어차피 은행에 넣어둘 때는 여기다 넣어둔다라고 하면 은행이 1% 이자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장기 평선은 낮아질 거고 요번에 도전하던 다음에는 더 아예 밟고 도전을 하던 하면 이 XRP라는 자산 자체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스캠이라고 하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제가 어슴새벽이 보는 대로 진짜 괜찮은 회사의 좋은 코인이라고 했을 가정이면 당연히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 투자는 되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XRP가 스캠이냐 아니냐 어떤 방송에서 스캠이라고 하던데 뭐 화폐가 될 수 없다 뭐 XRP는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구조라던데 수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투자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이야기를 하고 어떤 뭐 누가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다 XRP 스캠이라고 해서 내가 그게 스캠이라고 생각이 들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그거를 자꾸 어떤 사람한테 이게 스캠 아닌 게 맞나요? 라고 확신을 구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투자가 꼬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가격이 빠지면 손절을 하고 힘들어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확신을 자꾸 남한테서 찾는다. 그리고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XRP가 스캠이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여러 미국, 일본 뭐 이런 데 유튜버나 이런 방송들을 제외한 여러 군데에서는 요새 굉장히 특이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XRP 방송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XRP를 굉장히 좋게 보는 분위기가 점점 많아져요. 근데 한국은 반대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느낀 게 어떤 거냐면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이런 선진국들은 지금 뭐 프리미엄 리그 이런 축구에서도 비트코인 광고도 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법도 이미 나와 있고 지금 뭐 이제 총리 거기에 오른팔로 뭐 SBI 그 아저씨 이제 기타 아저씨가 가네 마네 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뭐 OCC나 이런 데서 은행 허용도 다 해주고 뭐 거래소한테 은행 그 특수 목적 은행도 해주고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불행히도
아니죠. 아닌 이유가 저는 어떻게 보냐면 국제결제은행이나 월드뱅크 이런 데들이 다 한국이나 여러 그 개발도상국 아니면 뭐 중선진국 이런 데들한테는 오더를 줘요. 니네 언제까지 오픈 뱅킹을 해라. 바젤 3 같은 경우 언제까지 회계 기준 해라. 이거 다 시키는 대로 대부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움직여요. 은행 위에 은행이 BIC나 월드뱅크 이런 데들이기 때문에 거기 다 따라야 되는데, 그런 데들한테 한국 같은 경우 국민이 암호화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미국들은 기업들이, 금융기업들이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법으로 만들어줘서 투자 미리 선점할 수 있게 해주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국민도 여기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막 한국처럼 다큐에서 암호화폐 사기다, 막 폰지 사기다 이런 거 맨날 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요새 XRP 방송도 엄청 많아요. 근데 한국은 반대로 XRP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더 확신을 갖고, 더 어떻게 보면 뭐 좋아요. 그렇게 사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중에도 사기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냥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지, 그 사기를 자꾸 아니라는 걸 확신을 찾으시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봐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아무튼 저는 요새 분위기 돌아가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12월 12일에 제가 그 스파크 토큰 만약에 한국 거래소에서 배분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그 특별 방송 편을 만들어서 이제 소량의 XRP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XRP 스파크 토큰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 방송편을 하나 준비를 할 건데, 12월 10일 이제 스파크 토큰이 발행이 되고 하는 게, 저는 그 토큰 자체도 디파이에서 굉장히 잘 성공하는, 길게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안 받는 것보단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받는 게 좋잖아요. 제가 만약 거래소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방송 한번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방송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또 좋은 주말 추석 되시고, 제가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방송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슴새벽이었습니다.